오늘은 메타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사항들, 레버리지, 틱같이 마진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스닥이나 항생, 골드, 원유와 같은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렉스, 외환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포렉스, 외환의 비중을 조금 높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렉스, FX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다른 화폐를 서로 교환하면서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렉스는 화폐, 돈이 거래되는 것입니다. 돈을 거래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스위스 프랑 이런 화폐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로와 US 달러 또는 US 달러와 일본 엔과 같이 두 개의 통화가 한 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통화는 기준통화, 오른쪽에 있는 통화는 상대통화라고 합니다. 통화를 쌍으로 묶음으로써 두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개념들이 포렉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로 USD 통화상에서 유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유로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포렉스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유동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언제든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 조작이 불가능한 것도 역시 포렉스의 장점입니다.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렉스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논스톱 거래 시장입니다. 지역별로는 마감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지역의 거래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겹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해외 선물에는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적은 보유 금액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선물사를 이용할 때 필요한 증거금은 유로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10만 불, 1억 3천이 넘는 돈이죠. 그리고 종목별로 필요한 증거금이 모두 상이합니다. 이 증거금은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이 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대략 이렇습니다. 나스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약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항생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증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한데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적게는 60불에서 크게는 900불, 1000불 뭐 요 정도 금액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것은 마켓에서 구매 능력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1000달러의 돈으로 1000달러만큼의 거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1000달러로 10만 달러만큼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적은 투자 금액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이와 같이 거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금이 10만 원이고 100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에서 1%만 수익이 나도 1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증거금 대비로는 100%의 이익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100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했는데 1% 손실이 났다. 그러면 1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돈은 10만 원이라고 했죠. 더 이상 손실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만 손실이 나면 원금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나의 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강제 청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손실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금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청산시키고 원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용어를 짚고 넘어가자면 증거금이라는 것은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 되겠고요. 평가금은 현재 진입된 포지션의 손익을 합친 모든 잔고, 그리고 마진 레벨은 증거금 대비 평가금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마진 레벨이 높을수록 안전하게 거래를 한다는 것이고, 마진 레벨이 낮다는 것은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핍과 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핍은 환율이 변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틱은 거래하는 거래 최소 단위입니다. 1포인트는 1틱이고 10틱이 1핍입니다. 유로 달러가 1.328791일 경우에 소수점 네 번째 자리 빨간색 자리가 1핍이고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 파란색 숫자가 1틱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최소 단위가 틱이 되겠습니다. 달러 N의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빨간색이 1핍이고요. 소수점 세 번째 자리 파란색 자리가 거래의 최소 단위 1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종목에는 한 틱당, 1틱당 가치가 모두 상이합니다.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틱당 가격이 13,600원 정도 되고요. 나스닥은 5달러, 6,800원, 항생은 50 홍콩달러, 8,700원 정도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거래를 원하는 종목의 틱당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이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